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SBA 연구실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조규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서의 평가 매트릭과 관련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전의 경우 모델이 정답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 정답의 비율을 의미하고, 리콜의 경우에는 실제 정답 중에서 모델이 정답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분류 문제에서 이 두 개의 매트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도 프리시전과 리콜을 이전에 많은 논문들에서 평가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어노멀리는 이렇게 두 번이 발생을 하고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할 때, 두 모델의 프리시전과 리콜은 좌측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타임 시리즈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도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노말리는 똑같이 두 번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좀 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M1 모델의 경우에는 한 개의 어노말리 레인지만 탐지를 하였고 대신에 완벽히 맞추게 되었죠. M2 모델의 경우에 두 개의 어노말리 레인지를 모두 탐지를 하였으나 각각 조금씩 부족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어, 적합한 평가 매트릭이라면 어노멀리 레인지를 부분적으로라도 탐지한 것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얼마만큼 완벽하게 맞췄는지를 스코어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판단에 있어서 판단에 따라서 각 도메인별로 이렇게 미싱 레이트와 폴스 알람 중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좋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평가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첫 번째 논문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Precision Recall for Time Series라는 뉴립스 2018년도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은 각 어노멀리 레인지의 리콜 값을 평균을 내서 구하게 되는데, 이때 각 어노멀리 레인지의 리콜은 어, 이그지스턴스 리워드와 오버랩 리워드를 각각 구해서 알파 값을 통해 그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시켜 주어서 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이그지스턴스 리워드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그지스턴스 리워드는 각 레인지에 대해 한 타임 스탬프라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어노말리로 맞췄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각 한 타임 스탬프라도 어노말리로 맞췄는지 아닌지를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게 되고, M1 모델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레인지는 맞췄지만 두 번째 레인지는 아예 탐지를 하지 못했으므로 첫 번째 레인지는 이그지스턴스 리워드가 1로 설정이 되고, 두 번째 레인지에 대해서는 이그지스턴스 리워드가 0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M2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인지, 두 번째 레인지 모두 한 타임 스탬프 이상 탐지를 했기 때문에 이그지스턴스 리워드가 각각 1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버랩 리워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랩 리워드는 이렇게 카디널리티 팩터와 오메가와 델타 펑션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카디널리티 팩터를 구하는 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카디널리티 팩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의 그 예측 범위가 한 레인지에만 딱 걸쳐져 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1로 설정이 되고, M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레인지는 아예 예측을 하지 않았으므로 카디널리티 팩터는 0이 되게 됩니다. 네, 아예 설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보시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델이 예측한 그 예측의 범위가 실제 어노말리 레인지를 기준으로 여러 개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x분의 1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M1 모델 같이 두 개의 레인지에 걸쳐 있을 경우 2분의 1로, 세 개의 레인지에 걸쳐져 있을 경우 3분의 1로 카디널리티 팩터를 설정해 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카디널리티 팩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버랩 스코어를 구해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이 오메가 펑션과 델타 펑션이 해당하는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 제가 뒤에 직접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해 놓은 예시를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바이어스 상황을 가정을 해서 사용자가 가중치를 주는 곳이 앞쪽 타임스탬프인지 뒤쪽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아니면 균등하게 줄 건지를 각기 다르게 반영해 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랫 바이어스 모드를 사용했을 때 예측값을 맞추는 것에 가중치를 균등하게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인지에 대한 그 이제 오버랩 리어드를 구하게 되면은 이 오메가 펑션의 값이 3분의 2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플랫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칸이 있었고 세 칸 중에 두 칸을 맞췄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 나름 이렇게 합리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M2의 경우에도 두 칸이 있었고 두 칸 중에 한 칸을 맞췄기 때문에 2분의 1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스 모드를 만약에 프론트로 바꿨을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맞춘 것에 더 가중치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의 값이 5분의 6으로 산출이 되게 되고요. 이 산출 방식은 구체적으로 수도코드와 제가 그 제시해 놓은 이 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방식으로 바이오스 모드를 백으로 산정할 경우 뒤쪽 타임스탬프를 똑바로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아까 프론트 방법보다는 값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산출이 가능하고, 미들 방식은 중간에 가까운 타임스탬프를 잘 맞출수록 더 가중치를 받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4가지 바이오스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M2 모델의 이제 결과값을 좀 요약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플랫 모드일 때는 레인지 1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리고 프론트에 가중을 줬을 때 6분의 5, 백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2분의 1, 그리고 미들에 줬을 때는 4분의 3으로 이렇게 조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레인지에서 M2 모델은 앞쪽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주로 잘 맞췄기 때문에 프론트와 미들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그 오버랩 스코어가 높게, 오버랩 리워드가 높게 산정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반면에 백 바이어스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오버랩 리워드가 좀 낮게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초반부에 사용자가 어디에 가중치를 줄 건지를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오버랩 스코어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합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기존의 리콜 매트릭은 M1과 M2의 모델의 성능에 우위를 비교할 수 없었던 반면에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레인지 베이스드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리콜과 거의 산출 방식이 동일하고 이그지스턴스 리워드가 사라지고 오버랩 스코어만을 가지고 산출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표를 통해서 그 프리시전 값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약을 했을 때도 이렇게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드린 발표 자료를 통해서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구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 베이스드 프리시전을 구하게 되면 기존의 프리시전으로는 모델의 우위를 구별할 수 없었지만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 프리시전 방식을 통해서 M1 모델보다 M2 모델의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논문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기존의 프리시전 리콜만을 사용했을 때 대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과 레인지 베이스드 프리시전을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을 논문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한국인 연구자분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애트리 연구원분들께서 작성하신 논문인데요. 논문의 제목은 Time Series Aware Precision and Recall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이고 ACMC IKM 2019에 업습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보시는 대회에 참여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이 모델의 평가 매트릭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TAPR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이 평가 매트릭은 어떤 것이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꽤 괜찮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 발표 논문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또한 앞서 소개드렸던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과 레인지 베이스드 프리시전과 에서 고민했던 문제와 같이 긴 어노말리를 예측하게 되는 모델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이 메소드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실제로 보면 어노말리 3개를 다 탐지를 하였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두 번째 방식이 더 긴 기간을 예측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과 이번 논문 둘 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했고, 앞서 발표드렸던 논문에서 이그지스턴스 리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 논문에선 디텍션 스코어링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게 되고, 앞서 논문에서 오버랩 리워드에 해당했던 부분이 본 논문에선 포션 스코어링이라는 용어로 좀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본 논문에선 서브시퀀트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앰비규어스 인스턴스의 개념을 추가해 이에 대한 고려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특정 시점에 어노말리가 발생을 했다, 기간 동안 어노말리가 발생을 했다고 할 때 딱 무자르듯이 이 지점에서 어노말리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타임 시리즈의 어떤 뭐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 앞에 어노말리 발생했던 값들이 여기까지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만 딱 그 어노말리아라고 구정 짓는 것이 사실 애매할 수도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본 논문이 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반영을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디자인 그 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탐지된 공격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매트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에서 두 결과 모두 총 4초의 데이터에 대해를 탐지를 하였지만 결과 1의 경우에는 두 가지 공격의 영향을 모두 탐지를 했으므로 한 가지만 탐지를 한 이 결과 2보다 결과 1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자는 것이 본 논문에 에서 주장하는 좋은 평가 매트릭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탐지의 정확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탐지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게끔 구성을 하였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탐지 결과 3이 4보다 더 정확하게 탐지를 하였으므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매트릭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오탐이 적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정답 외의 시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탐지를 하지 않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고, 아리의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는 탐지 결과 5가 6보다 더 높게 평가되도록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TAPR이라는 평가 매트릭은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들을 만족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때 이제 TAP, 즉 Time Series Aware Precision은 예측 결과가 오탐 없이 이상 징후를 잘 찾아내는가를 측정하는 평가 매트릭에 해당할 거고, TAR은 Time Series Aware Recall로 예측 결과가 얼마나 다양한 이상 범위를 찾아내는가를 측정하는 평가 매트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 어노말리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할 때 1번, 2번, 3번, 4번 모델 중에서 정확성과 폴스 알람이 가장 적은 1번 모델이 이제 가장 좋게 평가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 평가 매트릭을 구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시된 논문의 터미널로지에 해당을 하고, 다음 장부터 나오는 수식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혹시 뭐 수식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생기면 이 페이지를 좀 옆에 두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TAR을 구하는 방법은 이전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이그지스턴스 리워드와 오버랩 리워드를 구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때 이 이그지스턴스 리워드는 이 디텍션 스코어에 해당하는 TARD라는 것에 해당을 하고, 오버랩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TARP 이제 포션 스코어에 해당하는 이 TARP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통해서 가중치를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점수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과 같이 이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 때 어노말리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모델은 이 기간에 어노말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버랩 스코어를 구하는 부분일 것인데요. 이 부분만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와 예측 구간이 이렇게 두 칸 겹치기 때문에 두 칸을 겹친다고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사용자가 허용해준 이 델타 값만큼 실제 어노말리가 아니더라도 오버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주는 역할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앰비규어스 인스턴스 관점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델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어서 실제로는 두 칸만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오버랩 스코어가 2가 돼야 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그 오버랩 스코어가 높아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버랩 스코어에서 이 델타의 또 역할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가능케 하기 위해서 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을 하고 인버스 시그모이드 펑션 자체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리시전을 구하는 방식은 또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네, 뭐 본 논문에서 사실 뒤에 평가 결과와 실험 결과 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본 세미나의 목적은 조금 이런 매트릭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관점이 컸고, 실제로 뭐 논문의 결과는 대부분 본인들에게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런 매트릭도 있고, 이 매트릭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게 세미나 발표를 구성을 했고,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소개드렸던 논문 두 개가 별로 사이테이션이 높지 않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실제 현업에서든 아니면 논문 작성에 있어서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평가 척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